얼마 전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었는데 동시에 미국 금리와 격차가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위기를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그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자고 하는 안에 대해 정말로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더 낫지는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그 논쟁의 핵심과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25만에서 50만원 지원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정말로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금리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낮춘 것은 그만큼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커지면 우리 경제의 안정을 단지 금리 정책만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추가 경정 예산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세금을 쓰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의 땀으로 모은 것이므로 정말 힘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고,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내놓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 상품권 지급안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초부자부터 서민까지 누구나 똑같이 받아가는 구도가 정말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이미 대다수 국민도 이 제안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선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분석도 있죠. 반면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정말 힘겨운 여건의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곧바로 생필품 구입 등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원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살리고 복지를 강화하자는 논리입니다. 여당은 이렇게 마련된 추경이야말로 진짜 민생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며 무책임한 퍼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에 제대로 쓰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논의에 더해 최근 선관위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가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662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공채가 아닌 경력 채용으로 들어오게 했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버젓이 오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 내부적으로 특혜를 받아 입사했고, 송범섭 전 사무차장도 딸이 선관위를 희망하자 채용을 직접 부탁해 합격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중간 간부가 짬짬이 하듯 채용 비리를 일삼고 무단으로 결근했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돼 급여를 수령한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83일을 무단 결근하고도 3,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타낸 것은 말 그대로 범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관위 측은 내부 고발을 받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는커녕 되레 서류 파기 같은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는데, 이는 마피아 패밀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될 만합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는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앞으로도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부패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이 나왔고, 국회의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국회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며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로 확인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선관위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확실히 검증할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정비리가 판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내부적으로 자정할 시간을 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 투입이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집행될지,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확정될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추경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부딪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이처럼 거센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핵심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받아야 할 행정적 지원이 실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가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집행 단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감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올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안에 대한 여당 반대 입장, 또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을 위한 25만에서 50만원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최근 선관위가 보여진 무더기 채용 비리와 은폐 의혹까지 말씀드렸는데, 선거 관리를 맡은 기구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건 결코 가볍게 넘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강화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놓는 여러 지원책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25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자금이 주어진다면 어려운 처지의 노인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진수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